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별표. 자, 슈퍼의 진로 발달 과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탐 확류쇠 이렇게 외웠잖아요. 성, 탐, 확, 유, 쇠. 이렇게 외웠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해서 전생애를 나눈 사람이 바로 슈퍼예요. 슈퍼. 그런데 이 진로 발달 과업이라 해가지고 결정화, 안정화, 실행화, 구체화 하나가 더 있어요. 공고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론에서 암기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결, 구, 실, 안공. 한번 여기서 끊어야 돼요. 결구실, 안공, 결구실, 안공. 자, 결정화, 그 다음에 구체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실행화. 왜 여기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성탐의 탐색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탐색기라고요. 그러니까 성장기는 없어요. 성장기는 없고 탐색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나이가 14세부터 시작되죠. 이 녀석이 14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4세에서 여기 실행화. 실행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탐색기를 24세까지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24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탐색기의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개 24세면 이제 대학 졸업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안정화예요. 이게 뭐냐면 공고화예요. 말 그대로 이게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완전히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으면 직업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고 재능을 활용한대요. 그러면 여기 24세까지는 아니에요. 대개 여기까지는 학령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업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고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진로 선택이 적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에 적응을 하고요. 일과 관련된 의무들을 조직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해 줌으로써 자신의 직업 지위를 정착시킨답니다. 언제일까요? 여기겠죠. 안정화. 안정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직업적인 지위를 정착시켜 나가는 이 시점이 바로 안정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시기는 연령을 보면 한 10년 정도 돼요. 25세에서 35세. 여기는 이제 35세 이상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죠. 답은 안정화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8번 문제 이해되시죠? 8번 문제는 5단계, 진로 발달 과업의 5단계, 결구실 안공, 결구실 안공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제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계획된 우연 이론인데요. 자, 크롬볼츠가 대표적인 학자예요. 크롬볼츠. 자, 크롬볼츠도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정리하시고, 이 크롬볼츠는 암기법이 있었죠. 유한과학, 유전과 환경, 유전 환경,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거든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이 학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학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크롬볼츠에서는. 자, 계획된 우연 이론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옳은 것은 이다.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인데 왜 계획이야? 이게 상호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자, 거기 해설에 보면 뭐냐면 우연한 상황이 발생해요. 우연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개인이 노력을 해서 학습을 한다. 학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우연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1번 불안이란 게 있어요. 내담자의 불안.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 우연한 상황이면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담자가 불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의 1번을 보십시오. 해설의 1번을 보면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연이 발생할 당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즉 학습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상적이다, 피할 수 없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뭐예요? 우연한 사건이잖아요. 이러한 우연한 사건이 바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왜? 계획되지 않은 거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는 내담자의 불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거다. 직업상담의 중요한 목표는 이 크롬볼츠는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 의사결정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 따로 있죠. 진로 의사결정 이론.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 목표가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거고요. 또 나오네 이거. 특성, 그 다음에 직업 요건이 나와요. 매칭이 나오고 결정적인 트네요. 그래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됩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자, 내담자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교정. 이거 아시겠죠? 인지행동, 직업 상담. 인지행동 상담이라고 쓸게요, 그냥. 부정적, 자동적 사고. 그럼 누가 말했어요? 아론백이 말했잖아요. 아론백의 인지치료와 연관성이 있다. 자, 아론백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게 바로 automatic thinking, 자동적 사고다라고 해요. 이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담자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한다? 그걸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서. 그게 바로 아론백의 인지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계획된 우연이론.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은 게슈탈트입니다. 이 게슈탈트 문제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게슈탈트 심리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게슈탈트를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형태주의 상담 또는 형태주의 치료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유기체 이론과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유기체 이론은 유기체의 어떤 경험들을 강조해서 현상학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현상학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유기체의 경험을 강조하죠, 이거. 유기체의 경험을 중시하는 거다. 자, 실존 철학의 영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게슈탈트는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예요. 펄스. 자,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 맞습니다. 되셨죠? 상담 목표는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자기 지식, 관용, 유연성. 유연성의 동의어가 융통성이죠. 융통성 등이다라고 했어요. 게슈탈트에 이런 단어 안 나와요. 게슈탈트에서 이런 거 안 나오고, 이것은 인지 행동 상담, 앞에서 했던 거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할게요. 인지 행동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합리적인 가치, 합리적인 태도의 1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합리적 태도로 쓸게요. 쉽게. 합리적 태도의 12가지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자기 지식, 관용. 자, 융통성이 유연성인데 우리가 경직된 사고가 그 기능적인 사고예요? 아니죠. 융통적인 사고, 유연성 있는 사고가 기능적인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인지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태도에 유연성, 융통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2번 지문이 잘못된 건데,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우리 이론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인지정서행동치료가 앨리스의 알리비티잖아요. 여기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가치 태도의 오른쪽을 보면 자기 관심과 사회적 관심, 자기 지도, 관용, 유연성, 불확실성의 수용, 헌신, 혼란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자기 수용,
위험 감수하기, 비유토피아, 즉 비이상주의적, 좌절의 포용, 이런 것도 시험 문제화 되는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썼네요. 출제위원이. 자, 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awareness,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게슈탈트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언어 자각, 신체 자각, 자신의 욕구에 대한 자각, 이런 자각, 정경으로 떠올리려면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각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확장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것을 자각하는 것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의 수용이에요. 자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수용돼야 되고요. 개인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이 게슈탈트에 이게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게 있어요. 이 게슈탈트가 바로 형태, 전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느낌, 정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를 통합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통합이라는데 그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표예요.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낱개로 다 쪼개져 있는 것들을 자각을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전체와 연관된 통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접촉 경계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환경과의 접촉을 잘해야 되는데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아셔야 돼요. 자, 내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투사, 어떤 것을 남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하는 거죠. 융합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의존 관계가 딱 돼버리는 것. 그 다음에 반전. 반전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반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행동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 그 다음에 편향. 편향은 빙빙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향, 빙빙 돌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정 표현을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접촉을 피하는 거죠. 피하면서 이야기를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바로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거 별표 쳤겠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게슈탈트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전반적인 것들을 압축해서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론에서. 게슈탈트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더 보셔야 되고요. 이게 한 문제 나왔네요. 자, 10번의 답을 해결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은 인지정서 행동치료, REBT에서 말한 합리적인 가치나 합리적인 태도의 12가지에서 몇 가지가 나열된 겁니다. 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